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래된 철학의 언어를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읽어내고 인간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기원전 400년경 중국 전국시대라는 격동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자유롭게 바라보았고 인간이 가진 고정된 생각이나 사회적 제도, 관습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유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어떻게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서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는 이러한 장자의 사상을 우리에게 친근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번역자인 조연숙 선생은 장자의 글을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삶과 관계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전해줍니다. 장자의 글은 때로는 우화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시처럼 마음에 스며듭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욕망,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문제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장자는 다정하면서도 날카롭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자의 세계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자의 삶과 시대적 배경. 장자는 기원전 400년경 중국 전국시대라는 격동의 시기에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 다투며 철학과 사상이 활발하게 꽃피던 시기였습니다.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수많은 사상가들이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장자는 그 가운데서도 도가의 대표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주, 자는 자유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여 장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좇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사유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찾는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장자의 삶은 검소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권력자들의 욕망을 비웃는 풍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 왕이 벼슬을 제안했을 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거북이, 그 거북이는 궁전 속에서 제단에 올려져 죽은 거북보다 더 자유롭다. 이 짧은 대답에는 장자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죽어서 이름만 남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것보다 자유로운 마음과 삶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장자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의 사유가 왜 그렇게 자유와 본질에 집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혼란과 다툼의 시대, 사람들은 정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정답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는 단순한 철학 해설서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이 됩니다.
자유의 철학, 소요유, 셔여유. 장자의 사상을 대표하는 첫 번째 글은 소요유입니다. 소요유는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글은 큰 새, 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작은 새인 참새는 붕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날아올라 몇 길 안 되는 거리만 가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늘로 오르려 하는가?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큰 새는 작은 새가 알 수 없는 차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작은 영역에서 만족하지만 붕은 끝없는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비유합니다.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힌 시선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것인가? 장자는 소요유에서 자유로운 삶이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얽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굳이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지혜는 넓고 유유하며 작은 지혜는 촘촘하고 조급하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소모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관계에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런 작은 것들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장자는 큰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넓게 보고, 천천히 보고, 흐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논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작은 얽힘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질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부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소요유는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주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 속에 갇힙니다. 그럴 때 장자의 소유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억지로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소요유의 정신입니다. 장자가 보여준 큰 새의 날개짓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얽매는 끈을 하나씩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작은 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을 큰 새는 날아오르며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자유의 철학, 소요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장자의 글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교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 속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런 흔들림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여기서 스스로를 잊는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거나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고
비난을 받으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언제나 외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장자는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로움을 잃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 혜자가 조문을 왔을 때 장자는 마치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듯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혜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또한 슬펐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는 본래 형체가 없는 기운에 불과했다. 그 기운이 모여 삶이 되었고 다시 흩어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내가 억지로 울며 매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자는 한 번은 강을 건너다 배가 부딪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빈 배가 부딪히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탄 배가 부딪히면 화가 납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빈 배처럼 살라. 즉, 인간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의도와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두는 태도,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의 평가.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장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내가 빈 배처럼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타인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관계 속에서도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는 결코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장자의 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면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장자는 죽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또 다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즉, 죽음은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삶과 맞닿아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죽음을 앞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노래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나는 처음엔 무형의 기운이었고 그 기운이 모여 삶이 되었으며 이제 다시 흩어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본래 하나다. 이 대답은 장자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재산, 명예, 기억, 이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사계절이 바뀌듯 꽃이 피고 지듯 삶도 죽음도 하나의 순환일 뿐이라고. 이런 태도는 삶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바라본다면 삶 또한 훨씬 가볍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장자는 이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또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언제나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삶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더 소중해지고 인간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은 자연의 모임이고 죽음은 자연의 흩어짐이다. 그 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을 한 쌍으로 바라보는 장자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이란 짧고 죽음은 언제나 곁에 있지만 그 둘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한 삶과 죽음의 지혜이며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용지용, 우용추용의 지혜 장자의 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용지용입니다. 말 그대로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든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구는 편리해야 하고 사람은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관계는 유익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까?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산에 기이하게 생긴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너무 뒤틀려 있어서 목재로도 쓸 수 없었고 기둥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두고 쓸모없는 나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그 나무는 지금까지 베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무용지용의 뜻입니다.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쓸모없음이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자라게 한 것입니다. 이 사상은 단순히 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삶의 방식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이익을 주는가로만 바라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에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쓸모없음이 자유를 지켜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성격이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둔함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경쟁에 민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때문에 더 깊은 사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쓸모없음은 단순히 결핍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쓸모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용지용의 지혜는 소중합니다. 사회는 늘 성과와 효율을 강조합니다. 빠르고 강하고 눈에 띄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 틀 속에서 벗어난 사람, 즉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유익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무용지용의 지혜를 알면 우리는 세상을 훨씬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이야말로 쓸모의 근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다시 묻게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그 답은 단순히 사회가 정한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쓸모없음 속에서 진정한 쓸모를 발견하는 순간,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무용지용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눈, 그것이 바로 장자가 전한 무용지용의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읽는 장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확인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살면 그 마음은 흔들림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고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장자는 덕은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덕이란 본래 있는 것이고 억지로 꾸미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답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덕이 되고 빛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포장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가? 당신은 스스로의 본성을 잊고 있지 않은가? 삶은 무대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식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갈등은 사실 대부분 타인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충돌할 때 생깁니다. 만약 나의 기준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기준이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장자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나무는 쓰임이 없어 보이기에 오래 산다.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 쓸모없음이 오히려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인간관계 속에서도 깊이 와닿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보다 내가 나로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관계는 억지가 아닌 진실로 맺어집니다.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가? 당신의 인간관계는 진실한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전하려는 지혜입니다. 마음으로 읽는 장자.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욕망과 마주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장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말합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욕망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불은 연료를 만나면 끝없이 번져 나가든 욕망도 채워줄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욕망을 쫓는 삶은 끝이 없고 결국 스스로 지치고 맙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욕망이 아닌 만족 속에서 쉬고 있는가? 삶의 지혜는 많이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비워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로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장자가 말한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억지로 쥐지 않으며 억지로 앞서려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결코 빈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욕망을 부추기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만족을 아는 마음에서만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늘 풍족하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은 부족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는 장자. 장자는 삶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혼란과 걱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자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장자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억지로 맞추지 말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 또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장자는 마음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갈등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유연하게 하면 작은 갈등에 매달리지 않고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물은 바람과 장애물에도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막거나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직장과 가정,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유연함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장자가 전하는 핵심은 명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잃지 마라. 마음을 유연하게 하라.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삶은 훨씬 자유롭고 인간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장자가 보여주는 길은 결국 단순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자의 글은 단순히 옛 사상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는 갈등과 욕망을 초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상은 수천 년을 건너 오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시대를 넘어 같은 고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읽는 장자는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를 넘어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과와 목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살지 말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의 글 속에는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 관계와 자유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간관계와 마음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쓸모없음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비교하고 속도를 재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장자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에서도 끊임없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인간관계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끝없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장자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유를 찾고 무용지용 속에서 지혜를 배우며 마음을 지켜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경쟁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장자의 가르침은 결국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인간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장자의 지혜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자유의 본질,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평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는 이런 주제들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번역자는 장자의 언어를 해석하면서
철학을 삶의 언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장자의 깊은 사유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지혜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바쁘게 흐르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장자가 말한 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을 더 자유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전하고자 했던 삶의 태도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유의 결실일 것입니다. 책 마음으로 읽는 장자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과 함께 더 깊은 사유의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